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31기 순자의 내신 등급과 전교 석차가 공식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표보다 훨씬 강력한 학창 시절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0년 자신이 쓴 시 약 70편을 모아 개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반면 홍성윤의 IQ 역시 공식 숫자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녀를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야금을 배운 지 단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 올랐고, 이듬해에는 전국대회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자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개된 보도를 통해 순자가 경북 김천여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미 시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순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집과 모의고사에 매달릴 때 순자는 자신의 감정과 주변 풍경을 시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국어교사 배창환 시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은 순자에게 지금까지 쓴 시를 가져와 보라고 권했습니다. 순자가 작품을 정리해보니 무려 70편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2010년 4월 생각하면 눈시울이라는 제목의 개인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학교 문집에 몇 편을 실은 수준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의 학창 시절을 평가할 때 확인되지 않은 전교 등수나 내신 숫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른 편의 작품을 완성하고 현직 교사이자 시인의 추천을 받아 시집까지 출간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분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어시험 한 번의 점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읽고 쓰고 생각한 능력이 축적됐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2010년 2월 공개된 문단 관계자의 글에서도 순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작품을 쓰는 청년 시인으로 소개됐습니다. 청소년 문학 캠프에서 순자를 만났던 김승혜 시인은 순자의 맑은 인상뿐 아니라 밝은 겉모습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순자는 눈에 들어오는 세상을 시에 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16년 뒤 그녀의 직업과 놀랍도록 연결됩니다. 순자는 2026년 나는 솔로 31기에 출연해 자신을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일하는 북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습니다. 1991년생인 그녀는 방송 당시 만 34세였습니다. 자기소개 자리에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낭독한 장면도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시를 써온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고등학생 순자가 당시 인터뷰에서 장래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상품이나 이미지에 이름을 붙이는 브랜드 메이커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북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일을 꿈꿨고 실제로 출판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관심이 성인이 된 뒤 직업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녀가 참여한 작업도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소설가 정세랑의 제인제욱, 재훈 리커버 도서는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다시 이 책에 선정됐고 출간 전 서점 펀딩 참여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리커버판에는 어두운 곳에서 숨겨진 이미지가 드러나는 야광 후가공이 적용됐습니다. 작품의 핵심인 비밀 통로를 표지 자체의 변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박연준 시인의 첫 장편소설 여름과 루비에서는 벌레 먹은 잎사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사용해 유년의 기억을 시각화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여러 개의 북을 두드리며 디자인에서는 19편의 제목과 첫 문장을 표지에 배열했습니다. 이 책의 양장 한정판 첨부는 온라인 펀딩에서 조기 완판됐습니다. 순자의 능력은 방송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독자가 실제로 구매한 책과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과거가 더 인상적인 이유는 방송 속 이미지와 실제 기록이 정확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에서 시를 낭독했을 때 일부 시청자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의 시집과 인터뷰가 다시 확인되면서 그 장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문학은 방송용 장식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고 핵심 정서를 찾아내며 그것을 색과 글자와 이미지로 바꾸는 현재의 작업도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의 기록은 시험 성적과 창작 능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반에서 몇 등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수십 편의 작품을 수정하고 한 권의 시집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자기 관리와 지속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석차를 붙이는 것보다 이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편이 순자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홍성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성윤이 공인된 지능검사를 받고 IQ 몇 점을 기록했다는 자료는 현재 공개된 공식 프로필과 주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이 그녀의 IQ를 보고 놀랐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숫자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성윤에게 천재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을까요? 그 시작은 대전에서 보낸 학창 시절에 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태어난 홍성윤은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은어송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영화 서편제를 본 뒤 국악에 매료됐고 그때부터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3위에 입상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상주국악전국 경연대회에서 5,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악기의 연주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필요한데 홍성윤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수행하는 가야금 병창으로 전국 무대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빠른 습득력, 음정 기억, 장단 이해 무대 집중력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이후 홍성윤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 병창 전공으로 진학했고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 21학번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거친 뒤에는 국립창극단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면 그녀의 실력은 한 번의 우연한 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학교 선배인 가수 최재명의 권유였습니다. 홍성윤은 국악 외길을 걸어왔지만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4 첫 회에서 생애 첫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안예은의 만개화였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했고 무대가 끝나기 전에 심사위원 전원의 선택을 받는 오라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윤정은 홍성윤의 목소리, 음정, 발음, 강약, 조절, 감정 표현이 모두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성훈은 가야금보다 목소리가 더 뛰어난 악기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사위원들이 단순히 희귀한 악기를 들고 나온 참가자에게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로트 첫 도전임에도 발음과 감정, 음정과 호흡을 완성도 있게 통제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홍성윤의 성장은 단순히 빨리 배웠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악에서는 장단과 식임새를 정확하게 익혀야 하고 가야금 병창은 손으로 현을 뜯는 순간과 목소리의 호흡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중학생이 시작 3개월 만에 전국대회 입상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타고난 청금 능력뿐 아니라 반복 훈련을 견디는 집중력까지 갖췄다는 뜻입니다. 미스트롯사에서 더 어려운 과제는 익숙한 국악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문법에 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홍성유는 국악식 발성과 트로트의 꺾기, 대중가요의 감정선을 무리하게 섞지 않고 라운드마다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첫 무대에서 오라트를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만 반복하지 않았고 선곡에 따라 가야금을 내려놓고 목소리만으로 승부했습니다. 이것이 심사위원들이 단순한 국악 신동이 아니라 완성 가능성이 큰 가수로 평가한 이유였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방송된 레전드 미션에서도 숫자가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홍성유는 1라운드와 2라운드 합계 1866점을 기록해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을 부른 무대에서 원곡자 김수희는 자신의 노래보다 더 잘 불렀고 목소리를 갖고 싶을 정도라고 극찬했습니다. 방송인 붐은 이 무대를 본 뒤 천재 같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홍성윤의 IQ 이야기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위 말한 천재는 지능검사 점수가 아니라 무대 위 학습 능력과 표현력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측정한 IQ와 음악적 재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홍성윤을 높게 평가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숫자보다 실제 경연 기록을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결승에서도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집계된 유효 문자 투표는 총 91만 6,030표였습니다. 홍성유는 마스터 점수 1,561점과 온라인 응원 투표 380점을 더해 중간 합계 1,941점으로 4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622점 연기점을 추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했습니다. 첫 트로트 오디션에서 결승까지 올라 약 4개월의 경쟁을 3위로 마친 것입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 매체의 기사에서 홍성윤의 미스트롯 사데비와 가야금 병창 무대가 소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 역시 IQ 숫자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전통 악기와 트로트를 결합해 오라트를 받은 무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제 언론이 IQ에 놀랐다는 표현과 해외 독자에게 무대가 소개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순자와 홍성윤의 공통점은 성적표 한 장이나 IQ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70편의 시를 모아 시집을 냈고 16년 뒤에는 문학 작품의 얼굴을 만드는 북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홍성윤은 가야금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 이듬해 1위에 올랐고 첫 트로트 오디션에서 올 하트와 최종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자의 내신 등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윤의 공식 IQ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오래 집중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이미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진짜 놀라운 지점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재능을 성인이 된 뒤 실제 직업과 무대 성과로 연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순자의 70편 시집과 홍성윤의 3개월 만에 전국대회 입상 중 어느 기록이 더 놀랍다고 생각하십니까?